4월엔 자살을 피함이 옳다. 벚꽃이 필 테고 새붉게 물들 테고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을 테니. 제이야, 다시 4월이 왔고 네가 물들인 벚꽃이 피어난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너의 죽음이 다시금 떠오른다. 자살, 이 한마디면 충분한 너의 죽음. 사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자살이 전혀 섣부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막연히 동경하지도 그렇다고 죽음을 겁내면서 외면하지도 않던 너였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 앉아 삶과 자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살아내는 것이었지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랬던 너는 자살로서 삶과 죽음 사이의 지겨운 타협을 끝냈다. 자살을 마주했을 너의 모습을 상상한다. 너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였겠지. 물론 덜덜 떨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에 잠겼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너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멈추지 않았다. 너와 자주 걷던 벚나무 길, 그날따라 붉게 물든 벚꽃 사이를 걸으며 생각한다. 자살의 앞에 선 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가 언젠가 내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이것은 소마의 라디오입니다.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풀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 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마음엔 온통 봄이 흐드러지고 들녘은 활짝 피어나네. 봄이 오면 봄바람 부는 연못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노저으로 가야지. 나룻배에 가는 겨울 오는 봄 싣고 노래하는 당신과 나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김유나의 봄이 오면 기타 버전 듣고 왔습니다. 앞서 낭독한 부분은 최하늘 작가의 어느 4월의 자살 산책이라는 책의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책의 일부들을 나누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스프링 피크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스프링 피크는 1년 중에 봄철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우울,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첫 이야기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4월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작년 4월 말에 크게 자살을 시도했었던 기억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저 우울할 때가 되어서인지 요즘 좀 깊은 우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센시브라의 I can't carry this anymore 입니다. Feel it heavy in my bones now. Feel like everybody goes out and smiles for the gram. Yeah, I tried but I can't. Prayer in the shape of Prozac. Try to medicate the lows that come and meet me in the nighttime. Losing track of my time. Mama said gonna be alright, but mama don't know what it's like in my mind. Mama said that the sun gon' shine, but mama don't know what it's like to wanna die. I can't carry this anymore. Heavy from the hurt inside my veins. I can't carry this anymore. Wonder what it's like to be okay. Would you like me if I drank that? If you wanted, I could take that. I'll do anything for love. I don't feel like I'm enough. You can probably see right through me. 'Cause I can promise if you knew me, you would probably walk away. No, you wouldn't wanna stay. Oh, mama said gonna be alright, but mama don't know what it's like in my mind. Mama said that the sun gon' shine, but mama don't know what it's like to wanna die.
I can't carry this anymore. Heavy from the hurt inside my veins. I can't carry this anymore. Wonder what it's like to be okay. I know I'll be fine. It's just that every time this comes back, tell my maker up above that I have had enough, and I can't carry this anymore. Heavy from the hurt inside my veins. I can't carry this anymore. Wonder what it's like to be okay. 엔진 지브라의 I can't carry this anymore 듣고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같은 앞서 언급했던 책 어느 4월의 자잘산책의 117페이지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실패는 아프다. 정말 정말 아프다. 무엇보다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하고 몇 번의 실패가 자신의 남은 삶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이다.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을 나약한 사회적 낙오자라고 규정한 채 외면하는 것을 누가 못할까? 세상은 냉정하고 실패는 안 할수록 좋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단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제일이다. 넘어진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굳이 넘어져 볼 필요는 없는 것처럼. 나는 다시는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 그 실패를 견딜 만한 힘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아니, 더는 실패의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살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살아가야 할 정도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살기 위해 살 필요는 또 얼마나 있을까? 비겁하게 사는 것과 당당하게 죽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선택이 될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면 뭐 죽으려고? 이 실증나는 대화 속에는 자살과 삶에 관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느 4월의 자잘산책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견디면서 배우는 가장 큰 것이 줄곧 실패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거.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해도 닿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재능이라는 건 생각보다 크고 반짝이며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실패가 당연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따지자면 실패한 사람에 가깝다는 것. 제가 자살을 하고자 했던 이유들 중 꽤나 큰 것은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여기서 실패란 꼭 어떠한 가시적인 목표나 기준에 미달했다는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몹시 아픈 실패란 살고자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나의 기분을 돌보는 것에 실패하는 것, 나아지는 것에 실패하는 것, 살고 싶어지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김윤아의 키리에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쉴 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 고통은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 가슴 안에 가득 찬 너의 기억이 흔적이 나를 태우네, 나를 불태우네. 울어도 네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이야. 불러도 너는 돌아올 수가 없네. 나는 지옥에 있나 봐. 쉴 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 고통은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울어도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이야. 쉴 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 고통은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
김유나의 키리에 듣고 왔습니다. 쉴 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 고통은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죽이고자 참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죽지는 못하고 망가지기만 한 쪽에 가까웠죠. 앞서 언급했던 같은 책의 6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다시 낭독을 해볼게요. 사실 제이는 꽤 많은 자살 시도를 했었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못했다. 부주의하게도 방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거나 공교롭게도 가족이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제이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이어나갔다. 물론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아픔을 생각 못할 제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제이는 내게 그 수단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음을 마주해서야 살아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니, 이 아픈 고백은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었다. 물론 제이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쉽고 효과적인 자살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 수단을 선택한다면 제이는 빠르고 간단하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이는 그 방법을 아끼고 아끼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아니, 어쩌면 제이는 죽고 싶은 만큼이나 간절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운에 맡겼을 테고 그 미련마저 사라진 때에 이르러서야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느 4월의 자살 산책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를 낭독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 죽는 것이, 더 정확히는 죽음에 이르는 그 몇 분 정도의 과정이 제법 무섭습니다. 이것을 듣고 누군가는 저더러 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속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생존 본능이 참 역겹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해를 행하고 이따금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몸은 알아서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겨웠습니다. 죽음을 바라며 반사적으로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쪽으로 향하는 몸뚱이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생존 본능을 삶에 대한 미련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요? 이전에 주변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기만 한 것 같아. 살아있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상투적이고 뻔하고 미치도록 공허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느껴진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 내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아이유의 러브 포엠 듣고 왔습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같은 책 19페이지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훨씬 더 많은데요. 앞으로 천천히 살아서 나누어 보는 것으로 약속할게요. 이걸 듣고 있는 모두가 부디 무사히 봄을 건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페이지 낭독하겠습니다. 봄은 죽음으로 피어난다. 죽음으로써 눈부시게 빛나는 봄이 흘러가고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다. 벚나무에서 꽃비가 흩날리고 우리는 느긋하게
그 죽음이 주는 안식을 바라본다. 떨어지는 벚꽃잎에 대한 환호는 죽음이 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헌사가 아닐까?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각자의 세계로 흩어져 사라질 봄날의 시간 위에 서 있다. 지금까지 소마의 라디오였습니다.